안녕하십니까. 클리기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우리 전북의 미래 100년 먹거리 수소산업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북의 수소경제 중심지 도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최근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예. 요즘은 제가 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정책, 노동정책에 관련된 이제 그런 일로 좀 분주하고요. 또 지역에 주말에는 또 지역에 내려와서 예. 지역의 또 주민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지역을 오가느라 상당히 이제 분주하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지역구가 상당히 넓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일일이 또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평소? 좀 저희 지역이 전라북도 면적의 한 3분의 1이 넘을 정도로 넓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 뵙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요즘은 뭐 코로나19 때문에 뵙기가 좀 더 어려운 조건이어서 이제 고민 끝에 가끔씩 이제 줌을 이용해서 예. 그 화상 회의를 하는데요. 해보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무주, 진안, 뭐 완주 이렇게 무진장이라고 하잖아요. 무주, 진안, 장수, 예. 완주 그렇습니다. 네 곳을 다 지역구로 이제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또 자주 안 내려가면 서운해 하시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전화도 좀 드리고 예. 또 필요하면 가서 직접 뵙기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여전히 넓다 보니까 자주 뵙질 못하고 좀 섭섭한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도 제법 계시죠. 예, 어떻습니까? 여기 이곳을 이제 지역구로 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가장 큰 해결 과제가 일단은 뭐 다른 것보다도 인구 소멸. 2030년 넘어가면은 이제 인구가 소멸돼서 없어지는 곳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이제 해당 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뭐 우리 전라북도는 아마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인구 소멸 위험에 좀 있고요. 특히 이제 인구 규모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만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예. 그 위험 정도가 더욱 커서 사실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서 정말 대책을 잘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비법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해안을 자꾸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제가 예. 봤을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국가 균형 발전에 관련된 이런 정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는 면이 있고요. 또 지역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산업이라든가 이제 경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잘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 나가고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게끔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도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어떻게 또 잘 만들어주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국가균형발전법을 개정안을 내서 예. 이 그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이라든가 또 산업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국가가 시책을 좀 펼 수 있도록 그런 법안도 개정안을 또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 발전 방안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우리 100년 미래 먹거리 수소에서 좀 찾아보자 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수소 산업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여러 예. 가지로 경제적으로 보면 정체되어 있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그 활력을 위해서는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이런 근간이 되는 산업을 잘 육성하고 또 발굴하고 육성해야 되는데 예.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수소 경제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전라북도는 앞으로 이제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단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이제 그린 수소가 생산이 되고 또 전라북도 전체에 이런 그 수소 산업의 여건들이 괜찮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수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했던 새만금에 이제 앞으로 그린 수소가 생산되거나 또 완주에 그 한솔케미칼이라고 수소를 생산하는 회사도 있고요. 또 수소를 저장하고 또 운송을 해야 되는데 또 완주에도 이제 탄소를 가지고 수소 저장 용기를 만드는
일진 복합 소재라는 그런 또 회사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수소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자동차죠. 네. 자동차가 현대자동차가 이제 완주에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 트럭이라든가 버스를 생산하는데 수소 버스 트럭이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연료전지를 통해서 익산의 두산 퓨어셀이라고 하는 그 거기서 만드는 그 연료전지 회사가 있는데 이 연료전지를 통해서 또 전기를 생산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연구기관도 우리 전라북도 있고 그래서 전라북도가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과 관련된 예. 수소 산업의 전 주기가 이렇게 좀 갖춰져 있어서 우리가 그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그래도 비교적 그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아직 뭐 세계적인 수준에 비추어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예. 앞으로 우리 정치권과 또 우리 행정이 협력해서 하여간 뭐 그 추진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 자체도 지금 이제 내연기관 차는 갈수록 이제 만들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로 가고 네. 바로 그럼 전기차로 가는 도중에 수소차로 또 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기후 위기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 화석 연료에 의존한 이 경제 체제를 이제 그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재생에너지, 수소 경제로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패러다임을 전환해 가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시기가 지금 됐다고 봐요. 예. 그런데 이제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그 석유를 떼는 대신에 소형차는 보면은 그 전기차 위주로 가고 말하자면 장거리를 가고 그다음에 큰 힘이 필요한 이런 상용차 대형차는 같은 것들은 버스와 트럭 같은 상용차는 네. 이제 수소 전기차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네. 가게 될 것으로 봅니다. 실제 지금 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에서는 수소 상용차 수출도 지금 잘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완주에 그 있는 그 현대자동차 공장이 전국 상용차 생산의 한 95%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내연차는 이제 석유를 떼는 화석연료를 떼는 내연차는 경쟁력이 많이 좀 이루어져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수소 전기차를 개발해서 지금 양산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스위스에다가 2025년까지인가요? 한 1,600대 정도 좀 판매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수출 중에 있고 또 국내에도 이렇게 보급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의원님도 그 수소 홍보하기 위해서 수소차 타고 다니신다면서요? 저는 이제 가끔 타고요. 저는 이제 원래 그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네네네. 그게 이제 고속도로를 다니는 문제가 있어서 카니발을 구입해서 다니고 있고, 저는 또 수소차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홍보도 하고, 앞으로 수소차가 전환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 처가 넥소를 구입해가지고 네. 같이 이렇게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전기차도 요즘 눈에 띌 정도로 전라북도 전주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전기차 가져오는 분들이 많던데 수소는 아직까지 이제 뭐 수소 충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불편해서 전기차만큼은 아닌데 실제 타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친환경적이라면서요, 수소차는 특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수소는 기본적으로 수소를 가지고 산소와 그걸 결합해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때 이제 배출되는 게 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라든가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아주 친환경 차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이게 수소차를 타보니까 상당히 주행거리가 또 장거리고 또 아주 말하자면 조용합니다. 그래서 아주 또 편안한 그런 장점이 있죠. 혹시 이제 몇몇 분들은 강릉인가 어디에선가는 폭발하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위험하지는 않는지 어떻습니까? 안전성에 대해서는.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수소가 기체 중에서 가장 그 가벼운 기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출이 되면 바로 공중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안전하다. 그런데 이제 그 강릉에서 그런 사고가 났으니까 그러면 왜 그럴까? 이제 이런 의문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관련된 수사 결과를 보면은 그것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좀 밝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전한 뭐 다른 가스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안전한
가스라고 하더라도 관리를 잘못하면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인데 관리 문제군요. 예,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수소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제 수소법에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는 그 수소 제품에 대해서 그 성능도 평가를 하지만 안전성 부분도 평가하도록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완주에 그 이제 유치하기로 된 수소용품 안전성 지원 검사 이제 지원센터, 예, 이런 것이 사실은 그런 안전한 수소용품을 만드는데 이제 어떤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 지원센터 유치도 안 의원님이 이제 힘써서 유치가 완주에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들어서면은 이제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들어서면은요, 이제 그것이 해야 될 역할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소를 가지고 어떤 이제 제품을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거나 혹은 이제 수소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자동차를 탄다든지 혹은 뭐 또 연료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렇게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다양한 수소 제품이 만들어질 텐데 이 수소 제품이 가져야 본래 말하자면 성능을 예. 제대로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수소 제품이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그 검사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여기 이제 들어서게 되면 그런 점에서도 역할을 하지만 향후에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수소 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럼 이제 그런 기업들에게 말하자면 기술도 제공하고 예. 또 여러 가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센터가 들어온 셈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이것이 예. 되면은 우리 완주군을 포함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내 수소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서 실제로 우리 전라북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수소 산업이었던 그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그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산 가져오기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수소 관련돼서도 뭐 울산이라든지 타 지역과도 경쟁이 치열한데 완주가 이제 집적화 단지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센터 하나 있고 없고가 참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주군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전라북도의 100년 미래 먹거리라고 한다면 수소가 국가 산단을 이제 대선 공약으로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민주당 대선 주자 같은 경우에. 예,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사실은 그 우리 전라북도 도내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제 자주 모여서 이제 우리 전라북도 현안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에서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필요한 대선 공약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수소 산업, 이 수소 경제가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 새로운 먹거리로 잘 육성하는 게 정말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의견들이 모아져서 현재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걸 좀 구체화하는 이런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예. 뭐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 새만금에 우리가 재생에너지의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울산 태양광 해상풍력.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이제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거기서 생산된 그린 수소를 도내에 있는 각 말하자면 그 수소 산업에다가 공급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파이프라인에 어떤 인프라를 또 만드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이런 상용차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또 연관 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연료전지에 관련된 사업들이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또 연구기관하고 같이 이렇게 집적화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다면 더욱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집적화하는 방법으로 이제 말하자면 수소 산업의 클러스터를 만든다든지 이제 수소와 관련된 이런 국가 산업 단지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대선 공약에 그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뭐 그 중심으로 이제 완주가 될 텐데 지역구가 이제 무주도 있고 장수도 있고 진안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거기까지 이제 같이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그러면 완주만 잘 살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 수소 산업 문제는 네. 이건 완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라북도 전체하고 관계되는 산업입니다.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전라북도에 이제 그 그린 수소가 새만금에서 생산하게 될 텐데 말하자면 그린 수소를 특화 산업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린 수소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게 새만금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생산되는 그린 수소를 이용해서 또 연료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고 거기서 생산된 그 수소를 전라북도에 이제 필요한 데다 이제 공급을 해서 예를 들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을 하든 아니면 트레일러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든 이렇게 공급을 해서 수소 충전소나 이런 데를 가고 또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자동차에 이용을 하든 아니면 뭐 연료전지에 써서 발전을 하든 예. 다양하게 여러 산업에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주진환 장수 같은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수소를 공급해서 연료전지를 만들어서 예. 그걸 가지고 전기를 쓰게 되면 그것도 그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가 지금 손안에 꽉 쥐어지진 않지만 오늘 이야기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자동차, 네. 상용차 지금 시작되는 수소차로 만들어서 친환경적이면서도 우리가 이제 수출길까지 열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전기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소용 배터리가 이제 차지할 거라는 거잖아요. 네. 친환경적이면서 네. 물론 그 시간도 더 지속력도 오래 가겠죠. 전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전기 이 배터리는 네. 이제 그 뭐 이렇게 무게가 있고 또 그 지속력 문제가 있는데 수소가 조금 더 적은 그 무게를 가지고 예. 장시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론용 배터리만 하더라도 이제 전기보다는 수소를 쓰게 되면은 더 오래 이제 띄울 수가 있는 그렇죠. 장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 밖에도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제 예. 우리가 좀 더 장거리를 가고 대규모로 하는 이런 그 이동하는 것들 우리가 보통 모빌리티라고 그러는데 예. 그런 데는 다양하게 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자동차 중에서도 물론 승용차도 있지만 버스, 트럭,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선박, 또 배가 큰 배가 가지 않습니까? 선박, 예. 그 다음에 철도, 그 다음에 향후에 뭐 비행기, 뭐 드론 쓸 수 있는 영역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이 이제 우리 전라북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서 이제 걱정했던 인구 소멸 이런 것도 조금 늦출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아, 당연히 예. 그렇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젊은 층이 유입되고 할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제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이제 80만이 무너져서 이렇게 예. 인구도 좀 줄고 있고 또 경제력 지수나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좀 낮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상당히 좀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제 이런 문제들은 근데 서로 이게 인구와 경제 산업이 서로 이렇게 악순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경제 산업 부분에 에서 이제 새로운 활력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이제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수소 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예. 하나의 산업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는 말에도 미래 전라북도의 100년 먹거리를 수소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병행해서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이제 탄소 같이 이제 양대 축이 될 텐데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고요. 개인적인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모처럼 또 나오셨으니까 재선에 성공하셨어요. 어쨌든 네. 예. 비결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예. 20대에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우리 그 공약했던 내용들 또 의정 활동들을 성실하게 하면서 도민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아왔다는 그런 생각이 과분하지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매니페스토 얘기 많이 하는데 공약 이행률로 하면 수미 양가 중에는 어느 점수를 좀 주고 싶으세요? 스스로를? 글쎄요. 네, 우 정도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공약 이행률을 많이 이제 실행하셨다는 말씀으로 듣겠고요. 정치 입문 계기는 어떻게 해서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그때가 이제 잘 연도수는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제가 이제 그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이제 공동 대표를 하고 시민단체 그다음에 이제 전북지방 변호사회 부회장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우리 전주에 시내버스 파업이 아주 장기간 있었던 적이 그랬었죠. 있었죠. 네, 그래서 네, 그때 네. 이제
시민들도 많이 불편하고 그래서 그걸 중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했었는데 그걸 거치면서 이런 시민들의 이런 불편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예. 또 행정도 일이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려고 그러면 국회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것을 느끼게 돼서 정치에 대한 뜻을 두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해보니까 또 생각했던 거하고는 또 어떤 점이 다르던가요? 일단 뭐 국회에서는 이제 가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균형 있게 좀 봐야 되는 좀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시민단체에서 측면에서 보면 한 측면들 좀 더 강조해서 보자면 다른 요소도 좀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점들이 조금 더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어떤 정치인 롤 모델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저는 뭐 정세균 지금 전 총리님 현재 대선 후보로 나와 계시는데요. 정말 존경하는 롤 모델입니다. 입문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가서 이렇게 참 여쭤보면 잘 친절하게 잘 말씀도 좀 해주시고 예. 또 실제로 이제 아까 제가 뭐 이런 그 균형감에 관련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예. 참 이렇게 보면 느끼는 것은 균형감이라고 그럴까요? 합리적인 어떤 공적인 관점에서 일들을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낍니다. 또 온화한 리더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존경할 만하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은 민주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사이 민주당의 인기가 조금 시들해 보입니다. 저희가 단독 보도도 있었는데 2030 세대의 국민의힘 입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예,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뭐 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민주당에 대한 뭐 실망의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난번 4월 7일 날 서울과 부산에 있었던 뭐 보궐선거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분명히 민주당에 대한 실망의 지점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그 여야를 넘어서 그러니까 이제 기성 정치에 대한 이런 또 비판의 또는 뭐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준석이라는 이준석 당대표가 사실은 영선 중진이라고 좀 불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그만큼 기성 정치가 우리 청년들 2030 세대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의식, 불만들을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했다. 이제 이런 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 그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말 성찰해 보면서 다시 한번 유능하고 또 공정한 이런 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뭐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뭐 아이돌급 이상 인기잖아요, 거의. 많은 이제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문제, 불평등이라든가 격차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를 도외시한 이런 능력주의 가지고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연대의식으로 포용으로 이런 제도들을 다시 한번 설계해 나가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문재인 정권 탄생하는 데 있어서 기여도가 참 컸죠. 그렇습니다. 예, 많은 또 투표수 또 찬성표가 나왔는데 그거에 비하면 전라북도가 좀 얻는 게 없다. 그 가운데 있어서도 문매는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단합이 안 되는 것 같다.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일례로 지금 전주 김천도 무산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그 볼멘 소리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이 전라북도 교통의 오지로 전락한다. 뭐 이런 기사들도 좀 쏟아지고 있는데. 참 너무 아쉽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 그 전라북도가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측면에서 보면 국가균형 발전의 관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현재 모든 뭐 인구나 경제력이 절반 이상이 현재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참 우리 지역들이 참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교통 인프라 이런 것들은 국가균형 발전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인 어떤 그 타당성, 비용 대비 어떤 효과 이런 관점을 떠나서 예.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낙후된 곳일수록 더 많은 국가 자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말하자면 목소리를 담아서 관찰해 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점이 좀 부족한 생각이 들어서 도민들께도 좀 죄송하고 앞으로 이제 그런 숙제는 저희들이 협심해서 잘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구와 또 전북 도민들에게 희망 섞인 인사 말씀 들으면서 이 자리는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JTB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전라북도가 인구가 감소하고 또 경제력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내고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정치권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년 또 대선에서 우리 민주당 정권이 다시 한번 우리 도민들의 신뢰를 얻어간다면 우리 전라북도가 다시 한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소 전도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민주당의 안호영 의원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수소 산업을 통해서 하여튼 낙후 전북을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마철 건강 관리에 많은 분들 관심 많으신데요. 실내 습도는 50%, 온도는 25도에서 26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